소공으로 처음 출근했는데 뭘 해야 하나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소공으로 첫 출근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대표님은 계속 전화만 받으시고 바쁘시고 아는 게 없으니 물어보지도 못하고 소공으로 출근했을 때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제가 소공으로 첫 출근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대표님도 계속 전화 받느라 바쁘시고 저는 책상에 멍하니 앉아서 모니터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 첫 음으로 실장님이 출근하셨는데요. 34에 합격하고 부동산은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창업 다마고치라고 아세요? 예전에 구 심사인장님이 스마트 스토어로 빵 떴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한 비결을 그대로 알려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 역시 생초보 우리 실장님에게 중개 실무 다마고치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혹시 소공으로 취업했는데 대표님이 잘 안 가르쳐 주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특히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있는 사무실이 아파트 중개가 주 종목이다 보니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실장님 주목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주력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그 단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세대수, 평형, 타입,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101동에는 몇 평형이 있는지, 무슨 타입이 있는지, 또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잘 아는 단지면 괜찮은데 실장님은 지금 우리 단지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지를 직접 걸어보고 고객들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해당 단지의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물건에 대한 특장점도 파악해야 돼요. 이 부분은 고객들과 집을 많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고객에게 브리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마트나 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편의시설 등을 파악하고 고객들이 어떤 부분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봐야 나중에 고객들에게 브리핑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소공으로 취업했을 때 우리 부동산에서 주력으로 하는 단지에 이사까지 했다니까. 내가 길론도 어둡고 아무리 네이버 부동산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이사하기 전에는 퇴근하고 아이들 데리고 무조건 내가 일하는 단지를 산책하면서 애들한테 설명을 했어. 얘들아, 여기 101동은 34평과 26평이 있는데 1호, 4호는 26평이고 2호, 3호는 34평인데 A타입이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손님들께 집을 보여줄 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렇다고 실장님한테 이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방 또는 마이스파이더 등. 우리는 이제 마이스파이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리 부동산의 물건만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동산 물건들도 파악해야 돼요. 만약 고객이 원하는 물건이 우리 부동산에는 없지만 다른 부동산에는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다른 부동산 물건이 파악이 안 되면 고객들에게 바로 응대할 수가 없어. 사무실에 있으면 컴퓨터를 보고 말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을 때 고객들이 물건을 물어보는 전화가 왔는데 물건 파악이 안 되면 답을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손님은 다른 부동산을 전화하겠지. 그건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에 대한 정보는 바로바로 나와야 해요. 그래야 계약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수시로 보면서 신규 매물이 올라왔는지 여부도 매일 확인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물건의 광고가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부동산에는 신규 매물이 있는지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특히 우리 부동산에서 꼭 계약을 해줘야 될 물건들이 있어. 그러면 그 물건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도 신경 써야 해요. 또 하나, 한 물건에 여러 부동산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특히 우리 부동산에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해야 되니 항상 체크하세요. 물건 파악과 지역 파악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실장님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광고 부분인데요. 네이버 광고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이 또는 우리 부동산이 고객들 눈에 잘 띌지 고민하면서 물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물건이 두 부동산에 나왔다고 하면 A 부동산에 올린 광고 문구는 입주, 필로티 2층, 깨끗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과 B 부동산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층간소음 걱정 없는 필로티 2층, 저층이어도 햇빛 짱!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고객들은 어떤 부동산을 픽을 할까요? 네이버 광고할 때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광고비가 들거든. 이왕 돈 들이는 거 고객들 눈에 띄게 해서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게 중요하겠지. 만약 광고 문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다른 부동산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벤치마킹 할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응용하고, 혹시 우리 동네 부동산에는 별로 뭐 벤치마킹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지역을 좀 넓혀서 다른 지역의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벤치마킹 할 문구를 찾아서 응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야. 고객들에게 연락이 오는 건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시는 거니까 고객에게 한 통이라도 전화를 더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다음 영상에서는 고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